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범용 디램 가격 급등과 HBM 공급 확대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메모리 가격 강세로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방산 수주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최대 150척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조선업계 수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감안하면 올해 LNG 운반선 시장 규모는 최대 50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이승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확실한 재료를 시장에 던져줬지만요. 시장은 처음부터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개인의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가 4,62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결국에는 호재를 단숨에 쓰기보다는 한 박자 쉬었다가 확실하게 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이나 방산, 제약바이오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 마감까지 30분가량 남은 상황에서 막바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시그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머니플로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플로우에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이렇게 한 번씩 최고점을 터치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계속 신고가를 쓰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고가 쓰는 영역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일단 올해 들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좋을 걸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내다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다면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이 돈이 풀리는 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서는 상승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양의 이제 돈을 풀어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당연히 이제 흔들리면 아마 불경기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불경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더 빠른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증시 상승, 투자 시장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도 5천선을 이제 목표로 가고 있는데 5천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흔들리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트럼프가 이제 장담했던 이 앱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가 이제 26년에는 될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죠. 5월에 이제 연준 의장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12월 조기 긴축 종료 이후에 완화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2024년 말부터 이미 금리 인하 유동성은 시작이 됐고 천천히 갈지언정 아직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천선은 가뿐하겠고요. 사실 코스피 지수 상단을 5,200선까지 열어두는 증권가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생길지언정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투심이 몰렸던 키워드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꿈의 군대입니다. 방산주죠. 사실 오늘 가장 강했던 쪽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산주의 강세 흐름이 시작됐던 쪽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이제 살펴보면은 방산주가 급락을 했다가 시간을 거래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이 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말에서 나온 결과였던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가 임기 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해주긴 할 건데 돈 내면 해줄게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한 돈을 좀 지불해야 한단다라는 기조고 이번에 다들 아셨겠지만 그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서도 미국이 언제든지 좀 이제 뭐 독재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순식간에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그냥 납치해와 버리는. 뭐 사실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본 각국의 나라들은 과연 방위비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뭐 선택은 뭐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무섭다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제 방위비를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26년 말에는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항공이 방산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모멘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 결국 이제 방위비를 미국에 낼 거냐 자기들이 부담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방산 업황을 좀 끌어올릴 것이냐 이 차이인데 미국에게 이제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방위비를 올려서 방어를 한다 해도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조방원이라는 키워드로 조선방산 원전이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올해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방산 원전이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있고 뭐 조선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선도 이제 방산이랑 많이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이 이런 방산 카테고리로 인해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비 증가를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 방산주들의 추가적인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유럽에서도 한번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된 얘기가 수개월 전에 이제 한번 또 강하게 나왔었죠. 원래 올린다 얘기만 하다가 잘 안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이제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들 뭐 딱 집었잖아요. 콜롬비아나 이제 쿠바나 이런 쪽도 이제 마약 함부로 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한번 봤지 이런 기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의 국방력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이제 지도자도 납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나온 재료들이 꽤 많아요. 방금 언급 주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는 우주항공 모멘텀도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줬고 지정학적 이슈, 뭐 베네수엘라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린랜드 병합 의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간밤에 나왔던 이슈로 지금 국내 방산주 쪽에 기대감이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수혜처가 바로 우리 국내 방산주에 좀 머물렀던 걸까요? 일단 그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맹국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그 조선 특히나 이제 군함 관련된 키워드로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 수출을 이제 준수하게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이제 방위비 증액이 이제 나오게 되면 판매가 이제 좀 원활해지겠다. 아니면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이 되면 한국은 나쁠 게 없습니다. 수출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기술력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전차라든지 뭐 전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 대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이런 점을 꼽아보면 미국과의 시너지도 시너지지만 다른 국가들로의 이제 수출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방위비가 증대되는 기조들이 나타난다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성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나 수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조선 쪽에서도 이 마스크 안에서 약간의 트럼프의 좀 번복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방산 쪽에서도 이런 리스크는 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리스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과의 이제 협업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 전에도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패권을 우리나라가 잡아나가기 시작했던 게 19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 그 탄소 배출량 규제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그 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기술력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이 조선 기술이 한국이 이제 대표적이었고 원래 과거부터도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좀 밀리기 전에도 기술력은 여전히 1등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저가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밀려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한번 기준치를 높이면서 그 기점으로부터 이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이제 어찌 보면 전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꿰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시너지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수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팔려 나갈 것이냐 안 팔려 나갈 것이냐를 봐야 하는데 뭐 조선도 사실 미국이 뭐 시너지를 내면 더 좋은데 시너지가 안 나도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이 조선 기술력에 있어서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 오히려 방산보다 조선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조선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 뭐 미국이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 안 하기도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뭐 국방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방위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거 생각하면은 그게 마냥 그렇게 마이너스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과의 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수출이 계속 되는지 여부, 증가하는지 여부 그 분위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분위기는 계속 이제 수주가 쌓여나가는 분위기로 숫자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의 번복 리스크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수출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리스크 정도는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언급 주셔가지고요.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뭐 대외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만 살펴봐도 이미 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계속 세워 나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 나가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주는 안 나오고 실적은 반영되면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수주 잔고가 줄고 있는 단계면은 네.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불투명해지는 거니까 보통 이런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근데 지금 분위기 현재 시점까지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수주 잔고가 좀 주춤하는 구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이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긴 산업이라 수주 잔고가 당분간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쌓여나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국가는 그리고 필요한 이제 수요처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계속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지가 뭐 한 3년, 5년 정도, 뭐 방산만 하더라도 한 5년인데 보통 이러한 그 장기 사이클을 가져가는 업종들이 10년 주기 사이클을 본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 30%에서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런 방산주들의 움직임에서 뽑아볼 수 있는 게 또 조선 쪽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우주항공 섹터도 좀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조선도 사실 MRO를 통해서 방산 쪽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고 우주항공 역시 방산 역량 확장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어떤 것에 어떤 섹터에 좀 가장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원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 기반으로 해서도 핵잠수함, 이제 조선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그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고
방산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밸류 체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업종이랑도 시너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완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원자력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합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방산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로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교집합을 좀 생각해 보면 원전 쪽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산 쪽을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또 가장 짚어주실 만한 특징주까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눈여겨볼 만한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이제 신고가 직전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주항공 카테고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방산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말에 예상되는 그 우주항공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으로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12만 원을 뚫고 올라간 지금 지점에서도 충분히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1만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잖아요. 한동안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으로 인해서 살짝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 우리 국내 방산주인데 오늘 다시 좀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산 쪽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왕회 기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단 기대가 가장 모아졌던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예요. 이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겼잖아요. 일단은 사업부별 성적을 공개되진 않았지만 DS 부문이 가장 좀 견인을 해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에 가장 좀 힘을 실어준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AI부터 성장하는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전개될 만한 실적 발표에도 기대감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를 뭐 거의 급등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 하루에 막 10%씩 올라가는 걸 하루도 아니고 뭐 몇 거래일씩 보여주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의 이제 분위기는 뭐 완연하게 넘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일단 드러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익 구조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잘 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뒤이어서 좀 주인공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익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수요가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드웨어 단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전성기 흐름은 아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요. 이번 달 뭐 길게 보면 다음 달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뭐 14만 4,500원까지 삼성전자가 치솟기도 했는데요. 다시 지금 주가가 약간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1%대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차익 실현 나올 때 뭐 나온다고 해서 그냥 주가가 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매집했다가 주가가 한번 이제 들어 올려지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도할 때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그럼 멈출 것이냐를 보는 것인데 멈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일단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먼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도중에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 상승 사이클을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오긴 하지만 좀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혁신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고요. 마지막에 피날레가 여태 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쪽들이 경기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가 먼저 가지만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 이제 지수를 계속 들어올리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줘야 거기서 수익금들이 나오고 시가총액 이제 뭐 1,000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는데 1,000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물량이 풀려 나오게 되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갔을 때 그 낙수 효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받아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주가를 올려야 순환매도 돌 수 있다. 어느 정도 올렸냐에 따라서 순환매 규모가 달라지니까 지금 구간에서 1월 달에 이제 신고가를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기간적으로도 저는 더 올라갈 만한 시간이라든지 갭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적을 보더라도 아직 좀 싼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들 이제 성장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매집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수를 접근한다 이런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욕심을 계속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맞아요. 저희가 오늘은 뭐 이렇게 일부 좀 하락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는 없죠. 우린 앞으로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그리고 이제는 플러스 알파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볍게 뭐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영업이익은 솔직히 이제 달성할지 안 달성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에서 조금 못 올라가게 되면 뭐 어닝 쇼크다 해가지고 실망감에 좀 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이 길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해 줄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적이 예상대로 좀 나올 것인가? 이러한 여부들은 지금 현재 AI 산업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더 확장성을 보이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여버린다, 그냥 무너진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좀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옮겨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쪽은 오히려 하이닉스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1월 말에 좀 나오게 될 하이닉스의 실적까지도 역대급이 좀 찍히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혹시 없이 좀 탄력을 더 계속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계속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리고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성장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부터는. 근데 지금 현 시점까지의 지금 벌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많이 이제 고평가되어 있냐를 보면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다지 좀 비싸지 않은 구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익 구조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50%대를 이제 올해 내다보고 있고 순이익률 뭐 한 40%대 중후반을 보거든요. PER을 이제 뭐 7배 정도를 보니까 지금 이익 구조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 20% 초중반까지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PER 10배라고 하면 솔직히 한 주가 뭐 여기에서 50% 100% 정도 올라가도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0% 100% 올라가는 걸 이제 딱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멘텀이 우리가 앞으로도 훨씬 더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매수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를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한번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온다. 만약에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나오거나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쭉 들고 가가지고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뭐 마진율 대비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 50% 100%또 노려볼 수 있다 그랬지만 또 이익 추정치가 달라지면은 상향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SK하이닉스는 그냥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나 지금 벌고 있는 수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이익 구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60%를 예상하고 있고 올해 순이익률이 거의 50% 근사치까지 보는데 PER이 7배예요. 그럼 저는 이거 PER 한 2, 30배 가도 비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PER이 한 20, 30배 가면은 지금 PER이 한 7배 정도 되니까 뭐 한 3배에서만 4, 5배 가도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평가 측면에서. 그래서 물론 이 이익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고 또 떨어지게 되면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와서 흔들린다? 그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리티컬하게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닌 이상에는 뭐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쳐서 떨어진다? 그런 거는 저는 기회이고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왔다라고 하면 한동안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나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일단 실적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취해도 늦지 않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놓고도 한번 봐볼게요. 삼성과 하이닉스 지금 우리가 분산 투자의 방향도 있을 것이고 좀 하나로 집중하는 투자 방향도 있을 건데 어느 쪽을 혹시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는 한다면 그냥 둘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고 네. SK하이닉스가 어쨌든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1등이라는 프리미엄을 계속 부여받을 건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으면 그냥 SK하이닉스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런 이등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더 강력하게 나오기도 해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믹스해서 섞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뭐 한미반도체도 좀 오르긴 했지만 HPSP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아랫단에 이제 소부장들도 같이 좀 따라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집중되지만 그 아랫단의 소부장들도 뒤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익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는데 지금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안에서 봤을 때는 좀 같이 믹스해서 가져가는 거를 좀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소부장 언급 주셔서요. 소부장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1월 유망 섹터로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특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서 장비가 이 대규모 발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톱의 낙수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이 소부장의 탄력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소부장이 별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잠깐 올렸는데 네네. 11월, 12월에 거의 뭐 원점으로 가기도 했고요. 맞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렸다가 다 뺐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서면서 사실상 급등을 하니까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뭐 한 12월 말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뭐 10월 달에 올렸던 거 9월 달에 뭐 찔끔 올렸고 10월 달에 좀 제대로 올렸는데 올렸던 거 뭐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들어서면서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올라간 거 비해서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뿐만이 아니라 HPSP 같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도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10월 달에 찍었던 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10월 달, 9월부터 10월 달에 올렸던 주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HPSP, 한미반도체, 다른 종목들은 더 해요. 지금 HPSP나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좀 더 반등이 빠르고 더 간 거지.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테일러팹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상승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 네. 박스권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미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9월, 10월 달 올렸던 거 11월, 12월에 이제 많이 조정 주고 제대로 된 회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9월, 10월 달에 상승분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또 이제 그
그 고점 부근이라든지 갱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지금 눈여겨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 타자로서 수급을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특징주 하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부장에서는 역시 이제 한미반도체를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발 수혜도 그렇지만 지금 소부장 안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만한 건 한미반도체랑 HPSP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익률,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익 구조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회복되면서부터 이익도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낙수 효과를 하나하나 받아갈 건데 여기서 낙수 효과 받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런 한미반도체 HPSP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뭐 코미코, 뭐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받겠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뭐 심텍이나 이런 쪽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순서상 한미반도체나 HPSP가 좀 더 먼저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2.3%대 상승 중인데요. 기술 플랫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인 펩트론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2차전지 그룹주인 비행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마감 상황에서는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도 큰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빠지면서 장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리플레이가 계속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 리플레이 시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은서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리플레이 시간에 살펴볼 키워드 먼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기 탈출, 조선주, 이유 있는 믿음과 관련한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조선주 쪽으로도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죠. 그동안 반도체 업종의 좀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조선주를 놓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굳건한 믿음의 배경들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연초부터 LNG선과 특수선, 미국 해군의 MRO까지요. 수주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조선업 전반에는 온기가 다시 불어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수주 스타트를 끄는 건 HD 한국조선해양이었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주 화요일 미주 지역 선사와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옵션 계약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만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으로 기존의 LNG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좀 실을 수 있어서요. 운송 효율이 높아졌고 또 고부가 가치 LNG선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그런 수주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기관이죠.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발주 규모가 115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GTT는요. 이미 승인된 LNG 프로젝트까지 좀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 150척의 신규 LNG선이 필요하다는 더 공격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통상 3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29년 이후에 본격 가동될 LNG 프로젝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발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해 기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의 선가가요. 대략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600억 원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요. 올해 LNG선의 발주 시장 규모는 최대 37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이 좀 속속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발주가 한꺼번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오션은 지난해 말 2조 5,891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고요.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면서 올해를 향한 기대감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 LNG 운반선은요, 영하 162도의 초저온 화물을 좀 다루는 초정밀 선박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과 건조 경험이 좀 요구가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실제 건조와 인도 실적에서 좀 글로벌 시장에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반면에 중국 조선소들은요, LNG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도크와 경험이 제한적인데다가 이미 높은 가동률, 여기에 더해서 미중 제재 환경까지 겹치면서 이 대규모 물량을 단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흐름 속에서요, 이 CES 2016 현장에서는 CES에 참여하지도 않은 HD 현대가 뜻밖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디지털 트윈의 대표 사례로 HD 현대를 직접 언급한 건데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선박과 조선소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서 설계부터 건조와 운영까지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용 절감과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좀 핵심 구조인 거죠. 결국엔요, 오늘 이 조선주의 강세 흐름, 수주 회복과 산업 체질의 변화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신호로 흐름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관련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조선주 안에서 탄력을 주는 이슈들이 좀 나왔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웠죠. 오늘은 수주나 실적 기대감으로 제대로 반등해준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는 LNG선이 핵심 동력이 돼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플레이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을 좀 보인 장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같은 기조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개인의 폭풍 매수 그리고 조선과 방산, 바이오까지 수급이 좀 균일하게 들어가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 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